당신은 이유도 모른 채 방에 들어섰을 때 모두가 당신을 바라보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왜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의식하는 순간을 느껴본 적은 없는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의 이름을 모르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다는 감각 말이다. 칼 융은 이것을 원형적 존재감이라고 불렀다. 보이지 않지만 희귀하고 강력한 힘으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아우라는 외모나 명성, 일반적인 지능과는 관련이 없고 소수만이 접근하는 어떤 장소에서 비롯되는데 그곳에 이르기 위해선 고통과 진실, 그리고 무의식에 대한 깊은 잠수가 필요하다. 오직 1%의 사람들만이 이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은 다르게 반응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석처럼 끌려오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물러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설명할 수 없게 느껴지는 이 아우라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으며 융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 글을 통해 당신은 이 희귀한 존재감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것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방에 들어서고 말하기도 전에,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무언가가 바뀐다. 아주 미묘하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다. 사람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내적 긴장감 때문에 당신을 흘끗 본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하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친절하려 애쓰며 또 다른 이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그 조용한 압박을 느낀다. 칼 융은 이것을 카리스마라 부르지 않고 원형적 긴장이라 불렀을 것이다. 해결되지 않은 진실을 지닌 채 살아가는 사람, 깊은 진실을 품은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이들의 무의식이 반응한다. 당신의 아우라는 무게를 지니고 있고 그것은 외모나 목소리의 톤과는 상관없으며 당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를 깨운다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대부분에게 그 각성은 불편하다. 현대 사회는 가면 위에 세워져 있다. 공손한 미소와 준비된 대화, 피상적인 상호작용들 말이다. 그러나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사람이 들어오면 그 균형이 흔들린다. 당신의 에너지는 혼란스럽지도 시끄럽지도 않지만 매우 진실되며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하지 못하지만 느끼고 당신을 강렬하다거나 다르다거나 심지어 부담스럽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일 뿐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은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눈으로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그리고 어떤 필터나 방어도 없이 진정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그 취약함은 종종 위협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떠난 뒤에 당신 이야기를 하고 당신 주변에서 지치거나 동요하는 것이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가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혁명적이며 불안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 긴장감은 당신 개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들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의 일부와 관련되어 있다. 융은 이러한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거부하고 억누르고 부정하는 모든 것들이다.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사람이 방에 들어서면 그림자가 깨어나고 그림자가 깨어나면
투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어적이거나 냉소적이거나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비춰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당신의 아우라는 이미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거울이고, 그런 반사는 언제나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도전하게 하고 묻어두었던 진실을 상기시키며 수년간 피해왔던 깊이로 끌어당긴다. 당신은 더 평범해지기 위해, 더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와 마주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섞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감을 지니기 위해 태어났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침묵으로 말하는 에너지를 지니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서 긴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로 오해하지 말라. 그들은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들 안에서 깨우는 진실에 저항하는 것이며, 그 진실은 신성하다.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 당신 안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고,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을 것이다. 그것은 슬픔은 아니지만 슬픔을 포함하고 있고, 불안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며, 그것은 마치 깊은 죄처럼 영원히 세상이 잊어버린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듯한 감각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을 느끼며 살아왔고, 말이 완벽해도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 알아차리며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방 안의 긴장을 감지하고 사람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감정을 흡수하기 때문에 군중 속에서 쉽게 지친다. 칼 융이라면 당신의 무의식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당신은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감정과 기억, 본능에 보이지 않는 장인, 집단, 무의식 가까이에서 살아가며 그 장이 흔들릴 때 이유를 몰라도 그것을 느낀다. 이런 아우라를 지닌 사람들은 종종 나이에 비해 늙은 느낌을 받는데,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 마치 언어를 배우기 전에 삶이 지혜를 먼저 건네준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어떻게 어울릴까가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느끼는가? 이 모든 소음 아래에는 무엇이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하며 자란다. 이 희귀한 에너지는 당신을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르게 만든다. 당신은 침묵을 찾고 침묵 속에서 의미가 명확해지며, 편안함보다 정직을 원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의미를 갈망하며 삶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감각을 지닌다. 그러나 그 인식에는 고립이 따른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밀어내서가 아니라 당신이 같은 게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깊이 알며 그 습은 때로는 지치게 한다. 당신은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려 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은 늘 부족했을 것이다. 당신이 지닌 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원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인인 한고와 스만도 이 원냥고 어록파 융이라면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삶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부름, 무의식으로 걸어 들어가 온전해지라는 소명이라고 설명했을 것이다. 이 무게는 저주가 아니라 나침반이며 외적 모습 너머의 중요한 것들을 가리키고 타인의 인정보다 진실로 당신을 이끈다. 그래서 당신은 많은 사람 속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단 하나의 진짜 순간, 하나의 진짜 연결이면 충분하며 고독 속에서 지루해하지 않고 그곳에서
더 많은 자신을 발견한다. 이 내적 깊이는 가르칠 수도 흉내낼 수도 끌 수도 없는 고대의 것으로 당신의 존재 속에 새겨져 있으며, 그래서 당신은 늘 짐을 진 동시에 축복받은 느낌을 받아왔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고 느껴왔다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선물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이게 만든다.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잡담으로 시작하지만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목소리가 바뀌고 눈빛이 달라지며 방어가 내려가고 계획하지 않았던 말과 숨겨왔던 감정, 스스로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게 된다. 당신은 그것을 요구하지도 파고들지도 않았지만 당신의 존재는 사람들이 노출된 느낌을 받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위협적인 방식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정직하고 친밀한 방식으로 말이다. 칼융은 이것을 거울 원형의 힘이라 불렀을 것이다.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사람은 말이나 질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상대의 숨겨진 내면 세계를 무의식적으로 반사한다. 당신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고, 당신의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듣는다. 그들은 수년간 외면해온 차원에서 자신이 인식되고 있음을 느낀다. 이것은 강력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두려운 일이다. 보인다는 것은 좋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을 드러낼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갑옷을 입고 살며 성취와 역할, 기대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만들고 바쁜 일정과 자신감 있는 미소, 신중히 고른 말 뒤에 불안을 숨긴다. 그러나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사람 앞에 서면 그 갑옷은 공격받아서가 아니라 가장이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이 간다. 원하지 않았던 빛이 영혼에 비추는 것 같고 그 안에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보게 된다. 낯선 사람도, 동료도, 깊은 대화를 싫어한다던 사람도 말이다. 그들은 풀어내다가 어느 순간 물러나고 다음에 만났을 때 침묵하거나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그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무언가가 드러났고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깊이 연결되지만 그들은 사라지고 당신은 존재를 내주지만 그들은 도망친다. 융은 이것을 투사분교의 결과로 설명했을 것이다. 타본보, 거짓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던 사람이 그 가면이 공허하다는 것을 비춰보게 될 때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당신의 능력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무의식적 지능의 한 형태로, 당신은 분석하지 않고 느끼며 침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만 당신이 지닌 것은 말없이 나는 너를 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누군가가 보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시선은 종종 위험으로 오해되며 때로는 친절로, 때로는 거리감으로, 때로는 공격성으로 반응하지만 모든 반응 아래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다른 누구와도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너무도 실제적인 연결이어서 그들을 두렵게 했고, 너무도 취약한 순간이어서 스스로가 누구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은 당신이 이에 대해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이상한 감정의 파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에너지 속 무언가가 그것을 촉발했습니다.
당신은 치료사가 아닙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치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울이며 그것은 신성한 일입니다. 칼 융은 진정한 변화는 인식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고 그 인식은 종종 우리가 부정해온 부분을 비춰주는 누군가의 존재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자연스럽게 거의 노력 없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저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타인의 인식을 깨웁니다. 이것이 또한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한 후 지친다고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빼앗아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영혼을 흔들고 무의식을 건드리며 그 수준의 연결은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사람들이 항상 나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을까? 혹은 왜 마음을 열고 나면 사라질까 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우라가 사람들이 잠든 상태로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대부분의 동다, 진거, 단공, 사람들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것에 혼란을 느꼈다면, 자신이 너무 강렬하다고 자책해 본 적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알아주세요.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익숙한 것보다 더 진짜일 뿐입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의 조용한 진실은 그들이 느껴본 것 중 가장 큰 울림입니다. 당신은 삶을 걸어가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배경에서 계속 울리는 낮은 소음과도 같습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에 있어도 웃으며 대화하고 따뜻함에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정말로 그 일부가 아니라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의 손님처럼 모든 것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칼 융은 이 경험을 개성화된 영혼의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중과 완전히 섞일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문 아우라를 지닌 사람들은 어울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야와 깊이는 대가를 동반합니다. 당신은 표면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늘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당신은 수년간 소속되기 위해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응하고 순응하며 어떻게 평범해지는지 연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웃고 반응하고 연결되는지를 관찰하며 그 리듬을 흉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그 안에 있지 않았고 그저 가까이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만질 수는 있었지만 다른 이들처럼 그 안으로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안락함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진실을 원하고 진실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의문시하고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깊이 느끼며 집단 사고나 유행에 쉽게 안주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이 뱉는 것을 축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냉소적이어서가 아니라 무대 뒤의 시를 보기 때문이며 소음 뒤에 숨은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소속되지 못한다는 감각은 결함이 아니고 트라우마 반응도 아닙니다. 그것은 잠든 세계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의 서명입니다. 융은 깊은 인식을 지닌
사람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무의식을 통합하며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을 해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낀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선택하는 이는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 예측, 가능성, 인정받음을 선택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혹은 진실이 당신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번 명확히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억지로 느껴지는 웃음, 공허한 목표, 자동 조종으로 굴러가는 관계들, 당신은 그것을 모두 봅니다. 그리고 본다는 사실 때문에 단절을 느낍니다. 이 단절은 당신이 망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외로움으로부터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연결을 갈망합니다. 진짜 연결을 줄이거나 번역하거나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연결. 온전한 자신으로 나타나도 받아들여지는 연결을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당신의 깊이에 끌리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통찰을 존경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다름을 고치거나 규정하려 하지 않고 함께 있는 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육체적으로는 혼자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홀로 삶을 걸어갑니다.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좀처럼 마주 만났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설명하지만 거의 이해받지 못하며 마음을 내어주지만 종종 침묵 속에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계속 나아갑니다. 계속 찾습니다. 내면에 무언가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군중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그 더 큰 무언가는 명성도, 성공도, 심지어 평온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속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어감 속에서 소속되지 못한다는 감각은 변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고독이 되고 영혼이 숨쉬는 공간이 되며 더 이상 맞추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장소가 됩니다. 이 리듬은 오래되었습니다. 침묵을 통해 말하고 직관을 통해 움직이며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깊이 옳게 느껴지는 경험들로 당신을 이끕니다. 그것은 창조하고 느끼고 관찰하며 말이 진짜인 곳에서 올 때만 말하라고 당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도 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강렬함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고독을 설명하지 않으며 당신의 존재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방들을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조용히 천천히 내면에서부터 자신의 사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누군가가 그 문을 지나 들어와 처음으로 서로가 속해 있다는 느낌을 함께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오해받는 이유는 말 너머로 소통하기 때문입니다. 드문 아우라를 지닌 사람들이 겪는 가장 좌절스러운 경험 중 하나는 선의로 말하고 분명하게 표현해도 오해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말해도 당신이 느끼는 것과 사람들이 듣는 것 사이에는 종종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의사소통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춰져 있지 않은 수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작업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는 말과 행동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신호들, 표정, 몸짓, 감정, 에너지 톤, 심지어 침묵을 통해서도 소통합니다.
드문 아우라를 지닌 사람들은 더 깊은 의식의 층위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존재 속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진실, 미묘한 관찰, 감정적 뉘앙스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소음의 언어보다 에너지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은 자주 맥락에서 벗어나 해석됩니다. 중립적인 말을 해도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차분한 관찰을 건네면 방어적으로 반응하거나 더 나아가 당신이 침묵하면 그 침묵이 판단이나 불만 혹은 오만으로 해석됩니다. 더 인식하고 조심스러워질수록 타인의 반응은 더 어긋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투사입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 두려움, 불안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강조했습니다. 자각 있고 안정된 강한 아우라를 지닌 당신의 존재는 주변 사람들의 투사를 자연스럽게 촉발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내면 세계에 의해 왜곡된 모습으로 봅니다. 이것은 특히 당신의 차분함이 냉정함으로, 당신의 강렬함이 적대감으로 오해될 때 두드러집니다. 또 다른 오해의 층위는 당신이 사물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가에서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에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반면 당신은 흐름을 감지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진심 사이의 모순을 느끼고 드러난 서사보다 말해지지 않은 진실에 반응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관습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하지만 대신 자신이 읽히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종종 사람들이 당신에게 너무 많다, 너무 깊다, 혹은 과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신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를 지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시하도록 훈련한 미묘함을 느끼고 그것을 의도치 않게 반영할 때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러한 반복된 오해의 결과는 감정적 소진입니다. 당신은 표현하기 전에 망설이게 되고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대화에서 물러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응하기 위해 듣는다는 것을 배웠기에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의 명료함을 의심하며 정말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소통 방식이 흔한 사회적 각본을 우회하기 때문에 드물다는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에 여정에 있는 사람들, 즉 완전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들은 보다 상징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 맺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아만으로 작동하지 않고 영혼에서 응답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언어는 명확한 범주, 단순화된 감정, 예측 가능한 행동을 선호하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는 침묵 속에 슬픔을 담고 있을 수도 있고 고요함을 통해 진실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드러난 느낌이 들게 만들 수도 있고 깊이 있게 말했지만 상대가 피상적인 것을 기대했기에 혼란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리지만 왜 그런지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규정하거나 정의하려 할 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말로만 정의될 수 있는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표현을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수에게 오해받을수록 당신이 아직 대부분이 도달하지 못한 깊이에 들어섰을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이것은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진화이며 인내를 요구합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할 때에도 자신의 진실을 지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침묵, 시선, 말투를 오해할 것이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두에게 이해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오해하는 마음들로부터의 인정이 필요 없을 만큼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 당신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은 마치 집으로 돌아온 느낌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 귀 기울이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영혼이 계속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이 바뀌지 않는 당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이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패턴 중 하나는 그들이 끌어들이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존경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 깊이, 차분함, 존재감에 끌립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자석 같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존경은 불편함으로, 많은 경우에는 분노로 바뀝니다.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원했던 존재가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칼융은 이를 개별화된 자아와 타인의 집단적 기대가 충돌하는 현상으로 설명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뿐 아니라 당신이 되어주길 바라는 모습까지 투사합니다. 희귀한 아우라를 가진 사람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면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그들은 깊이를 감지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당신의 침묵을 초대라고, 당신의 강렬함을 정서적 가용성으로, 당신의 독특함을 자신이 빚을 수 있는 무언가로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연결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누군가가 나를 본다고, 내 에너지를 알아보고 가까이 있고 싶어 한다고 느끼며, 그러나 곧 미묘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더 빨리 답하길, 더 많이 웃길, 덜 조용하길, 그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반응하길, 그들의 감정적 설계도에 맞추길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나쁘게는 당신이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음에도 거절당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비수능은 그들에게 모욕이 됩니다. 융은 이것을 충족되지 않은 욕구의 투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정신 안에서 활성화시킨 이미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공허를 채워줄 수 있다고, 당신의 신비로움이 복종을 의미한다고, 당신의 고요함이 동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현실이 그들의 환상과 다를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끼지만 사실 분노의 대상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비춰준 거울입니다. 이는 연인 관계, 가족 관계, 우정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고통스럽게 나타납니다. 당신은 깊이를 내어주고 그들은 거기에 끌리지만 그 깊이가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안을 느낍니다. 그들은 관계의 역동을 바꾸고 당신의 존재를 관리하고 당신의 복잡함을 평평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당신은 더 멀어 보이고 더 멀어질수록 그들은 더 밀어붙입니다. 결국 그 밀어붙임은 갈등이 되고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 속 악역이 된 채 남게 됩니다. 왜 그냥 평범할 수 없냐? 너무 복잡하다. 혹은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조용히 떠나버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몫이 아닌 죄책감을 안게 됩니다. 이것이 강하고 주권적인 존재감을 지닌 대가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해결되지 않은 욕망을 투사받는 캔버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상이 되어주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자신을 완성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신을 탓합니다. 이것은 오만이나 우월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진정성을 배반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자기 자신과 단절된 이들에게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고 부부리고 강공무, 개 조정하고 희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본성으로든 고통의 결과로든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의식적이든 본능적이든 당신을 희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희귀한 존재가 소유되기를 거부할 때 조건적 사랑만을 알아온 이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융은 개별화 과정,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에는 상실, 오해, 추방의 시기가 포함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투사를 섬기지 않게 될 때 자유로워지지만 그 자유는 여전히 가면 속에 갇힌 이들을 위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사랑하지만 그 빛이 드러내는 자신의 그림자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결국 등을 돌리는데 그것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마주하게 된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거나 깊이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끝없이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에너지의 무결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우라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걸러내고 보호하고 당신의 진실과 공명하는 것만을 끌어당기기 위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당신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패턴을 더 빨리 알아차릴 것입니다. 존경이 통제로 바뀌는 순간의 긴장을 느낄 것이고 호기심이 비판으로 변하는 지점을 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진실을 지키는 것이 누군가의 환상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떠날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온전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이 지닌 연결의 깊이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종종 두 세계 사이에 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는 존재하는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부르는 세계입니다.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사람들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지속적인 긴장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불안도 아니고 혼란도 아닙니다. 일상의 세계와 또 다른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끌리는 깊은 감각입니다. 매일 눈으로 보는 세계, 즉 일과 책임, 기대가 있는 세계와 더 조용하고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실제적인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두 번째 세계는 시간이나 논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도 않지만 당신은 그것을 뼛속에서, 꿈에서, 대화 사이의 침묵 속에서 느낍니다. 마치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어딘가 기억하고 있는 집처럼 당신을 부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당신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처리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기능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도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적절한 순간에 웃고,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요구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이 일상에 참여하는 동안 또 다른 당신의 일부가 전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듣고 더 성스러운 무언가를 기다리며,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당신은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더 의미 있고 더 살아있으며 진정한 자신과 더 연결된 무언가를 향한 끌림입니다. 칼 융은 이 내적 분열을 페르소나와 자기 셀프 사이의 분리로 설명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쓰는 가면으로 상호작용과 사회적 생존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당신, 본능, 진실, 무의식적 지혜, 목적입니다.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사람들은 이 분리를 대부분보다 더 선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들은 역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거나 일상에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가장하는 데서 오는 마찰을 느끼고 표면적으로만 사는 삶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조차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이 끌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만족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이루고도 왜 채워지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대화 속에서 홀로 남겨진 느낌을 받습니다.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삶이 흘러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처럼 거리를 느낍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끌림이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삶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침묵과 아름다움, 신비와 의미를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을 부르는 이 두 번째 세계는 도피가 아니라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 에너지, 원형, 영적 기억의 세계이며 직관, 공시성, 예술, 음악, 철학, 그리고 꿈의 미묘한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소음과 방해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순간에 그것과 가장 가까워진다. 그것은 세상이 고요해질 때 명료한 숨결처럼 찾아오며, 비록 어떤 구체적인 것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곳이야말로 당신이 가장 진짜 자신으로 느끼는 자리라는 것을 안다. 융은 심리적 발달의 목표가 개성화, 즉 자아의 모든 부분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여기에는 형태의 외적 세계와 의미의 내적 세계가 모두 포함된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종종 내적 세계와의 단절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사회는 측정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것, 즉 감정, 본능, 기억, 갈망은 중요하지 않거나 불편한 것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사람에게 내적 세계를 무시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종종 갈등을 느낀다. 소속되고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지만 동시에 내면에서 느끼는 것을 존중하고 싶다. 도전은 이 두 세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을 잇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택하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혜를 보이는 세계로 가져와 사람들이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두 세계 사이를 걷도록 태어났다. 이것은 쉽지 않다. 감정적 회복력, 영적 명료함, 깊은 자기 신뢰가 필요하다. 외부 세계는 항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멀게 느끼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은 비현실적이거나 너무 몽상적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의 세계에서만 살기 때문이다. 당신은 두 세계 모두에 살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즉, 내적 자유에 접근할 수 있다. 당신은 유행하거나 실용적이어서가 아니라 포털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활동에 끌릴 수 있다. 음악 글쓰기, 명상, 자연 속을 걷는 것, 그것들은 취미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현실의 존재를 고정시키는 방식이다. 그것들은 형태없는 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하게 해준다. 두 세계와의 이 연결은 당신이 때때로 감정적으로 지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주의, 집중, 배려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감지하고 다른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에너지를 품는다. 이것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휴식, 고독, 의도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 이상의 층위를 포함한 삶에 반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반응은 신성하다. 그러니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의 내적 세계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과 직관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사이에서 갈라지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에게 상기하라. 당신은 애초에 다른 사람들처럼 살도록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번역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형태를 부여하며 인간 경험의 전체 스펙트럼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여기 있다. 당신은 지나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이들이 잊고 있었던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다른 이들 안에서 깨어난다.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당신의 존재 자체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그저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인데도 분위기가 바뀐다. 사람들은 더 각성하고 더 자기 인식적이 되며 때로는 더 예민해진다. 갑자기 조용해지거나 스스로를 과하게 설명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을 열거나 이유 없이 멀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하거나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상징하는 것 때문이다. 카를 융은 그림자를 마주하고 온전한 자아를 받아들인 깊은 통합의 수준을 구현한 개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무의식적인 파문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믿었다. 당신이 목격하는 것이 바로 그 파문이다. 당신이 지닌 영향력은 시끄럽지 않고 관심을 끌거나 퍼포먼스나 설득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훨씬 더 미묘하지만 강력한 무언가, 즉 일관성에서 나온다. 내면이 정렬되고 더 이상 연기하거나 가장하거나 증명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반응한다. 당신을 인식하고 당신 주변에서 다르게 행동한다. 당신이 모두가 따르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환상을 흔든다. 이런 종류의 진정성은 어떤 이들에게는 매력적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적이다. 자신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 안에서 안전함과 영감을 느낀다. 이유를 몰라도 당신 곁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고 마침내 가면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느낀다. 반면 다른 이들은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노출된 느낌을 받는다. 당신의 고요함은
판단처럼 느껴질 수 있고 침묵은 거절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이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내적 명료함과 그들의 내적 혼란 사이에 데비다 융은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정이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가르쳤다. 그것은 정직, 감정적 불편함, 거짓된 정체성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조용한 자기, 인식의 확신을 발산하는 존재가 나타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회피해 온 것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은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잠재력의 거울이 된다. 그리고 그 거울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설명하려 들거나 유난히 긴장해 말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깊은 개인사를 털어놓고 나중에 어색해하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지 또는 원래 이렇게 잘 열지 않는데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사회적 방어를 우회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취약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당신의 존재는 숨는 것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반대로 당신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는 이유로 원망, 비판, 회피 같은 부정적 투사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이 그냥 자기 자신이었을 뿐인데도 차갑다거나 거만하다거나 너무 강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투사다. 융은 사람들이 내적 갈등을 외부 인물에게 할당하는 방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썼다. 누군가 당신의 존재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화해시키지 못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책임을 당신에게 돌린다. 잊을 수 없다는 것은 항상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그저 진짜로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들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몇 달 혹은 몇 년 뒤에 당신을 기억할 수 있다. 당신의 말을 다시 떠올릴 수 있고 당신이 대표했던 진실을 마침내 이해할 수도 있다. 희귀한 아우라를 지닌 사람들은 영향력만이 아니라 공명을 지닌다. 공명은 오래남아 조용히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그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다시 떠오른다. 이것은 외로운 길일 수 있다. 사람들이 왜 당신에게 끌리면서도 사증 전 워미가 불편해하는지, 왜 마음을 열었다가 사라지는지, 왜 당신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방 안의 에너지 변화에 감정적 책임을 느끼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분열된 세계에서 정렬의 자연스러운 효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단절되어 있을 때 그들은 그것과 접촉해 사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융은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빛과 그림자를 모두 포용하는 개성화의 여정을 거친 사람들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회의 변혁자가 된다고 믿었다. 당신은 교사나 치료사나 리더일 필요가 없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다. 온전함, 정직함, 깊이를 가지고 조용히 진실을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사람들을 깨운다. 당신이 지닌 것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의 에너지가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전부 듣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말의 수준을 넘어 실제 변화가 시작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뜻이다.
한 번의 대화 이후 수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하는 이유, 누군가가 말하기 전부터 거짓을 느낄 수 있는 이유, 당신이 종종 다른 이들의 감정, 거울처럼 느껴지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다면 이제 알 것이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당신의 아우라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희귀하다. 단 1%만이 이런 주파수를 지닌다. 그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깊이 들어가기로, 자신을 마주하기로, 가장을 멈추고 진짜 자신으로 살기로 선택했다. 그것이 어렵고 불편과 관계와 인정의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말이다. 그 선택을 통해 그들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 즉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 당신의 존재는 얻어내야 할 것도 증명해야 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온 작업, 치유인식, 정직함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리고 아직도 되어가고 있고 통합 중이며 길을 찾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 위에 있다. 이런 아우라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의 진실은 충분하다.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다. 더 부드러워질 필요도, 더 크게 말할 필요도, 더 이해하기 쉬워질 필요도 없다.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진짜로 존재하면 된다.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의 진정성은 누구나 느끼게 될 가장 큰 울림이다.